안녕하세요. 투박부동산입니다. 23년 7월 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이 8주 연속 상승하여 전고점 대비 87%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전고점 평균 가격 약 25억 원에서 최근 평균 실거래가 약 23억 원을 찍어 전고점 대비 93%로 회복되었으며, 용산구의 경우 전고점 평균 가격 약 26억 원에서 최근 평균 실거래가 약 24억 원을 찍어 94%로 회복됐습니다. 그 밖에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87%,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아파트는 83%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특례 보금자리론의 특징과 그 배경에 관해 설명하면서 전고점을 향해 회복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말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가장 큰 대출 정책 중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현재 저희 투박부동산 채널에서 연재 중인 대한민국 부동산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금리의 변화에 따라 가계 재정 상황이 크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때 금리가 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 등 대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즉, 가계 재정 상황의 안정성이 주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보단 외부에 의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흔히 빚내서 집 사라 식으로 대출 정책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주택 가격의 경착륙은 최대한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수요를 부추긴다는 뜻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IMF와 OECD도 대한민국의 대출 정책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냐 없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기준이 바로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입니다. 그런데 이 DSR이 기준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2022년 9월 대환 목적으로 안심 전환대출이 시행되었고, 이는 주택 구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 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유인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올랐고 결과적으로 가계 입장에서 DSR이 40%를 넘게 되니 이때 정부는 위험함을 직감한 것입니다. DSR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수요자가 빚을 내서 집을 살 수가 없을 텐데, 이에 따라 가격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가격이 한꺼번에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꺼낸 카드가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당연히 DSR 미적용이 전제이며 불만 급하게 끄려는 의도이기에 대출 가능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소득 기준 없이 50년 상환 조건으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44조 원의 예산으로 시작됐고 출시 7일 만에 10조 원가량이 소진됩니다. 정부가 자산시장에 개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착륙은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7월 기준 예산의 소진 속도가 감소하긴 했지만 각종 매체에 따르면 이달 중 목표 공급액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년 9월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계층은 동결 금리가 적용되나 재원 조달 비용 상승으로 그 비용을 가계가 다시 부담하게 됐습니다. 소진 속도가 둔화된 이유 중 하나도 금리 인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의 매력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출 정책만 보았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과 같이 큰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진 않을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락한 가격 대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이며,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는 현재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오르고 있으므로 이전 상승장에서 보였던 소위 영끌이나 패닉바잉의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23년 8월 30일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정책이 가계 수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24년 1월부터 출산 가구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며 결혼 관계없이 출산 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최대 5억 원의 금액을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첫 번째, 주택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약 5억 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가의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도 5억 원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금리는 1.6에서 3.3%, 그리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 지원에 해당하는 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약 3억 6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한도 3억 원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금리는 1.1에서 3.0%이며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4년입니다. 다시 결론을 말해보면 매매 9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DSR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정책이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 국토교통부는 발표했습니다. 2024년 저출산 대응 관련 정부의 예산안은 총 15조 4천억 원으로 그중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 예산은 약 9조 원입니다. 기존 특례보금 자리론 예산의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가계 수요와 집값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러한 대출 제도뿐만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부동산 지표 중 하나인 거래량을 주기적으로 보신다면 부동산에 관해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출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황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